예,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또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부터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YTN에 여러분은 좋아하시지만 저한테는 별로 영혼이 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뭐 AI 흉내 내려고 그랬던 거죠? 네, 그렇죠. 예, 하나도 안 똑같아요. 네. 예. 그래도 제가 이 눈치가 있으니까 AI인지 알았지. 네. 안 그러면 오늘따라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또 이런 약간 좀 허무맹랑한 그리고 좀 허술한 매력이 제 매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허무맹랑한 건 모르겠는데 허술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게 그래도 이게 주고받는 게 되는지 아세요? 교수님 역량 덕분이죠. 아니죠. 저도 허술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이게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게 반짝반짝하고 한 사람이 허술하면 이게 잘 안 맞거든. 근데 둘 다 허술하니까. 네. 네. 근데 인생은 사실 허술해도 돼요. 이게요. 그 사람이 좀 어디가 빈 듯해야지 딴 사람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근데 빈 틈이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우영 아나운서 딴 건 다 좋아. 근데 사람을 걱정할 때라든지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아유 그래요? 아유 어떡하세요? 이렇게 영혼 없는 얘기, 영혼을 담고 얘기를 하면 네. 허술함에다 영혼까지 합쳐지면 이건 최대죠. 제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교수님이 돌발적으로 어떤 제 프레임을 씌울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할지 몰라서 약간 기본적으로 영혼을 빼놓고 준비를 하던 차에 그렇군요. 그랬던 점 미리 양해 괜찮아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이번 감기 진짜 오래 가요. 네. 내가 벌써 이게 며칠째인지 모르겠어. 한 4일째예요. 네. 4일째인데도 지금 기침도 좀 나오고 지금도 상태가 아주 안 좋아요. 그 추억의 광고 카피가 생각이 나네요. 뭐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건 추억의 감기 카피가 아니고요. 네. 요새도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안 보시는구나. TV 가끔 봅니다. TV. 네. 요새 젊은 사람들은 TV 안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통하면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왠지 모르게 나이는 젊은데 네. 이 취향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쓰는 단어라든지 이게 전부 내 나이 또래야. 예. 아주 참 그렇게 건들기도 참 쉽지 않은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송구합니다. 네. 예. 면목이 없사옵니다. 별 말씀을. 네. 자, 그럼 참. 그리고 여러분 이 필요한 자꾸 말 끼어들지 마시고. 네, 여러분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질문 있으시면 그렇죠. 네, 샵 연구소 우물정 094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끝나면은 이제 저희가 걸립니다. 그렇죠. 일부러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대신 얘기하죠.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여러분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항상 열린 방송이다. 이 열린 방송이 특정 정파가 자꾸 생각나서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요. 저희 YTN 라디오에 열린 라디오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있어요? 네. 다행이다. 네. 예. 가끔가다 이 얘기를 할 때 좀 이 일이 뜨끔뜨끔해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행이네요. 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소식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소식입니다. 어제 이 구속 심사, 영장 심사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젯밤에 결론이 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오후 11시 59분, 즉 거의 12시가 다 돼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의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재반 정황에 비춰서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부터 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를 포함해서 총 6,650만 원을 당내 의원과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를 통해 기업인 7명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시작 8개월 만에 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인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 12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죠.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검찰은 송 전 대표를 상대로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재구성하고 재판에 넘겨서 공여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속 사실이 알려지니까 송 전 대표가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한편 이 더불어민주당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습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인데요. 게다가 최대 20명에 달하는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는 작업에 검찰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서 지도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특정된 의원의 경우에는 임종성, 허종식 의원 그리고 앞서 탈당한 무소속의 이성만 의원 등 3명인데 수사 상황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추가 줄소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내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사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에서는 당이 선제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지도부를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제 수사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반면 송 전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했었는데 법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고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재난 방송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오후 5시 4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한파 도로결빙 대비 국민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현재 수도권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저녁부터 점차 눈이 확대되고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눈이 내려 쌓인 지역은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 빙판길 넘어짐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차량 운행 시 최고 속도 100분의 20에서 50을 줄인 속도로 감속 운행하시고요. 안전거리 확보, 제설제 살포, 외출 자제, 주머니에 손 넣고 걷지 않는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차 갖고 왔어요? 네, 저는 차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 그 차 타기 전에 꼭 집에 갖고 타요. 제가 주머니에 넣어서 그럼요. 네. 그래야지. 네. 항상 이런 날은 차를 갖고 나오지 않는 것이 이성적인 일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퇴근이 좀 늦다 보니 늦을 때 더 위험하죠. 조심하세요. 대중교통이 없어서.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네. 참 갑자기 참 굉장히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맛있는 거 사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좀 있으면 사줄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네. 이게 지금 이 민주당의 문제가요. 첫째, 저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마 이걸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네.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네. 하지만 원칙과 상식 측에서는 일단 사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하지만 원칙과 상식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도부가 나서서 저는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로 벌어질 일을 어느 정도 수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단계 벌어진 일이 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정당의 이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미지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적된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정당의 이미지가 바뀌기 위해서는 누적된 시간만큼이나 더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전직 당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고 현직 당대표는 계속 재판에 나가고 거기에다가 지금 20명 정도로 될 것으로 추산되는 의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줄소환이 된다면 민주당은 완전히 이 소위 말해서 이 이미지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이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더군다나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직 당대표는 구속, 현직 당대표는 재판,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 중에 한 20명은 줄줄이 소환,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단 진솔한 사과가 필요합니다. 사과가 필요하고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당 차원에서 이 진상 규명에 먼저 나서겠다. 예?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자기네가 그 조사한 결과 오히려 이 뭐죠? 이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그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는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는 좋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높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여론 민심과의 눈높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일단 야당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는 말인데 좀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또 확인해보니까 아직까지도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앞으로 총선 전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까지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후보는 현재 당대표 권한대행 겸 그리고 원내대표인 윤지욱 원내대표가 지명을 하는데요. 이어서 당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후보자 임명안이 의결이 되면 임명 절차는 끝이 납니다.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장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한 장관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지만 비주류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서 윤 권한대행이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직후 14일 중진 연석회의 또 15일 의원총회에 이어서 어제 의원 당협위원장 연석회의까지 참석 범위를 넓히면서 비대위 구성,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해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20일에는 상임 고문단 회의를 열어서 당 원로들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상에 우선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윤 권한대행의 입장입니다. 당 내부 상황에 따른 문제로 민생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요. 한편 당 핵심 관계자가 이제 언론과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는 거의 다 거쳤다라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 반대는 아주 소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총선이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 돌파를 위한 구원 카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한동훈 대세론을 주류가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의 경우엔 CBS 라디오에 나와서 분명한 건 한 장관이 총선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보석이면 지금 당장 써야 하고 아꼈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해서 한 친윤 의원은 경험이 부족하다고 정치력이 부족한 건 아니다. 여태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해서 잘 됐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여전히 한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흠집이 나지 않은 선대위원장이 적합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장관은 당내 의견이 수렴되면 비대위원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이 되지만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질문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게 되면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신에게 제안이 온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석회의도 거쳤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밀어보면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이 수락 점점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은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본인이 이 윤석열 아바타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거에 대한 나름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만일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정치력 시험대는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이 특검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국민 일보의 의뢰를 받아서요. 잠깐만요. 이거 얘기하려면 일단 이 얘기부터 하고서 그거 제가 나중에 찾아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로 12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3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여부 견해 조사를 했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응답자의 70%가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건 앞서서 얘기한 건 똑같은 차원의 얘기인데 누구한테도 맹종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 국민 여론과의 눈높이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는 특검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론과의 눈높이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 있어서의 비대위원장은 특히 그러한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무조건 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는 좀 주시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라면은 사실은 상설특검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특검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빨리 문제를 이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100% 무작위 무선전화 인터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 한번 제가 읊어드리면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가 됐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간 진행이 됐습니다.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여론조사 대상자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성, 연령, 지역별 인구 비례 가중이 적용됐다고 하고요.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 위하는 척하려고 그런 거죠 지금. 또 이렇게 영혼을 담아서.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 넘치 흘러요 지금. 그런가요? 네. 너 너무 영혼이 과잉됐어. 네. 소울풀하다고 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당하게 징계에 관여했다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징계가 유효하다 판단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은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 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이번에 환영을 했습니다.
자, 서울고법 행정 1-1부가 이번에 원고 승소로 1심을 뒤집고 판결을 한 건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 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라고 하면서 따라서 구체적 징계 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일단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 징계법상 제척 규정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고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서 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나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 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위법한 사항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 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조사상 위법, 감찰 조사 없는 징계 청구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추 전 장관이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썼는데요.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 두 눈 뜨고 국민을 직면해서 쇼가 안 통한다는 것을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면서 짧은 입장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대립이 정말 극명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징계에 대한 취소 처분 오늘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저는 이 판결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절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좀 존중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정치권을 이렇게 보면 좀 당혹스러운 일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판결이 나왔어요. 판결이라는 거는 재판부, 사법부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게 판결 아니에요? 판결이 나왔는데 갑자기 검찰을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법부는 뭔지, 예? 왜냐하면 만약 그게 억울하다면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해야 되는데 검찰을 욕하거나, 그리고 사법부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자꾸 떨어뜨리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삼가해야 돼요. 지난번에 여당도 사실 그런 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야당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제도를 여야 모두 제도를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흔히 사회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자본이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이 알렉시스 터크빌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터크빌. 네. 예. 토크빌이 뭐 이렇게 이 토크를 하는 뭐 터커티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토크빌. 예. 근데 이 사람이 19세기 때 처음 쓴 단어인데 18세기군요. 18세기 처음 쓴 단어인데 한동안 없어졌다가 20세기 들어서 다시 이제 이것이 컴백한 단어거든요. 부활한 단어인데 이 사회 자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신뢰라는 단어예요. 근데 사회적 신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신뢰거든요. 이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을 때에는 사회 자본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민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에는 일단 그걸 최대한으로 존중하는 자세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일은 삼가했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랍니다. 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참. 그리고 이따 저 운전 조심해서 집에 갈 때.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예, 아니 내일도 우리 또 방송해야지. 네, 내일 꼭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뭐 건강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기만 하면 돼요. 예. 교수님도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영혼 없는 얘기 또 한다. 예,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